자, 맨유 대 웨스트햄.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슈코 그리고 이제 메가이어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웨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파케타 그리고 썸머빌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케타의 좀 결장은 웨스트햄의 그런 좀 공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패배하면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팰리스를 좀 원정에서 좀 꺾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팰리스 상대로는 뭐 결과도 결과지만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던 그좀 맨유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상승을 좀 타다가 직전 경기 이제 하락세인 리버풀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웨임이 뭐 누누 감독 체제로 좀 전환된 이후에는 나름 이제 좀 이전보다는 많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 이제 흐름이 좀 끊긴 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일단 뭐 맨유가 직전 경기 이제 뭐 쿠냐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펠리 상대로 2골을 넣으며 이제 좋은 공격력을 좀 보였고, 이제 이번에는 쿠냐가 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현재 웨스트햄이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지금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유가 홈에서 이제 더 좋은 그런 좀 공격에서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레 이제 경기도 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 좀 통해서 어느 정도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좀 경기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물론 뭐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웨임이 누누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는 어느 정도 좀 나아질 기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금 하위권에 좀 머물 만큼 이제 크게 뭐 반등할 만한 모먼트를 지금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도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맨유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웨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밸런스도 많이 좀 무너진 게 지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점으로 좀 다가오고 문제점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맨유가 지금 쿠냐의 복귀 그리고 이제 직전 팰리스전에서는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다시 좀 기세를 좀 올릴 만한 그런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웨임 상대로도 충분히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기세를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언어 기준점이 3.5인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유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파르마. 자, 이탈리아 FA컵 이제 16강전 경기입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특히 지금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파르마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달 동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에서 크레모네스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크레모네스 상대로 홈에서 무려 3골을 좀 실점하며 좀 패배했을 만큼 직전 경기에서의 그 볼로냐의 좀 수비는 많이 좀 안 좋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좀 삐끗하게 된 그런 볼로냐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우디네스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강등권에 좀 근접한 상태로 좀처럼 이제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좀 이제 경기력 면에서 그렇게 큰 진전이 없는 좀 파르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그런 좀 반등한 모먼트를 좀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볼로냐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측면 전개나 안 그래도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로냐 상대로 경기를 좀 운영하기에는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평소처럼 뭐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이제 역습이나 안 그러면 이제 코너킥 같은 그렇죠 세트피스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 주도권은 이제 볼로냐가 좀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템포는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볼로냐가 직전 경기 이제 크레모네 상대로 패배 이제 한 차례 좀 미끄러졌고, 그리고 파르마보다는 2, 3일 정도 덜 쉰 채 경기를 좀 뛰기 때문에 지금 뭐 체력적으로도 볼로냐가 다소 좀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 점들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이제 뭐 전력, 뭐 경기력, 뭐 조직력, 뭐 공수 밸런스 모두 뭐 볼로냐가 더 좀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지금 문제가 좀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다는 점인데, 그리고 약간 좀 수비 조직력이 안 좋아서 불안정한 수비를 줄곧 보이고 있는 그쪽 파르마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뭐 파르마가 이제 뭐 볼로냐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볼로냐가 그런 직전 좀 크레모네세 전에서의 그런 좀 패배를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볼로냐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볼로냐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로냐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AC 밀란.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칸셀리에리 그리고 지금 카탈리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 그리고 지금 포카나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리그에서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AC 밀란이 홈에서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의 뭐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어느 한쪽이 크게 우세하지 않은 만큼 막상 막하인 그런 좀 경기를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밀란의 좀 확실한 좀 해결사인 좀 레앙이 좀 득점을 하면서 결국 이제 밀란이 좀 승리를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컵 경기 역시 직접 맞대결처럼 뭐 양 팀의 중원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두 팀 다 좀 수비 라인을 좀 잘 이제 컨트롤하면서 운영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주도권 쟁취를 위한 좀 싸움이 좀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라치오가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어느 정도 큰 만큼 이제 홈에서의 그런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직전 그러죠 라치오가 원정에서 이제 밀란을 좀 맞붙었을 때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밀란이 이제 원정에서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거와는 별개로 최근 좀 원정에서의 뭐 경기 내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되려 라치오가 홈에서 이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3연승 중인데 이어 이제 3경기 연속 지금 홈에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좀 견고한 좀 수비를 좀 홈에서도 잘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가 물론 지금 뭐 AC 밀란이 계속해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라치오 상대로 또 원정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서 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이번엔 라치오가 이제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라치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자,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네, 일단은 뭐 아랍컵 경기들 좀 위주로 한번 좀 볼 텐데, 원래는 이제 아랍컵은 제가 다루지 않지만,
오늘은 워낙 해축 경기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랍컵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팔레스타인 대 이제 튀니시. 자, 튀니시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시리아 상대로 뭐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좀 우세한 모습 좀 보이긴 했지만 이게 마무리가 좀 너무 안 되고 그리고 득점계 창출도 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되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이런 지금 뭐 티니지 사이드를 보기는 저는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서 차라리 요거는 뭐 팔레스타인 프렌 쪽을 도전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팔레스타인 프렌스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러면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대 이제 카타르. 자, 참고로 뭐 이 경기는 뭐 카타르가 지금 원정 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뭐 엄연히 말해서는 이제 카타르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카타르가 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카타르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카타르가 지금 그것도 홈에서 좀 두 번 연속 좀 질 거라고는 보진 않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보다는 뭐 전체적인 뭐 전력 게다가 물론 이제 카타르의 이제 주포인 뭐 알리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피프는 뭐 여전히 좀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공격에서 좀 기대치도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카타르가 이제 이번 경기는 좀 잡지 않을까 싶어서 카타르 승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